니는 모르지야? 큰언니가 내 곁으로 바싹 당겨 앉으며 주위를 둘러보고는 속삭였다. 아메 작은 아베도 모르셨을 것잉마. 나가 누구한테도 말을 안 했은게. 큰게 그거이 여순 반란 때였제. 그때께 나는 1학년, 막냉이 삼촌은 2학년이었어야. 삼성분교는 두 학년이 한 반인 게 삼촌이랑 나랑 한 반이었단 말이다. 여순 사건이 나고 한 열흘 뒤 수배 중이라 한동안 보이지 않던 아버지가 14연대를 끌고 보무도 당당하게 나타났다. 14연대는 반내골에서 일주일 남짓 머물렀다. 작은 동네가 난생 처음 사람들로 북적북적. 큰언니 말로는 잔칫집 같았다고 한다. 어느 날 새벽 큰언니가 군인들 구경하러 달려갔더니 북적이던 며칠이 꿈이었던 듯 다 사라지고 없었다. 어쩐지 언니도 풀이 죽어 학교로 갔다. 2시간 수업을 마치고 났는데 큰 총을 든 군인들이 교실로 들이닥쳤다. 고상욱이 본 사람 손들어! 군인들 입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불린 순간 8살이었던 큰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린 나이였지만 언니는 직감적으로 고상욱이 작은 삼촌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았다. 그런데 키가 작아 언니보다 2줄 앞에 앉아있던 작은 아버지가 번쩍 손을 들었다. 고상욱이 우리 작은 성인디요? 작은 성이 문청맨 당위원장이마요? 면당위원장은 면에서 제일 높은 사람. 작은 아버지는 형이 자랑스러웠던 것이다. 유씨, 고상욱이 언제 봤어? 동네에서 뉘아지를 10마리나 잡아갖고 군인들하고 한 대여섯에 잔치를 치렀는디요. 오늘 새벽에 눈 떠본 게 가불고 없던디요. 옆자리였으면 옆구리라도 찔퍽거려갖고 고놈의 주둥이를 꿰매불고 싶은마는 떨어진 자린 게 그럴 수도 없고 나는 속이 다 들어가는디 막냉이 삼촌은 속도 없이 미주알 고주알 오만 것을 다 일러 바치지 않겠냐. 막냉이 삼촌이 본래부터 입이 방정이었단 말이다. 큰언니는 1948년 8살 가을의 일을 엊그제인 양 생생하게 기억했다. 그날 군인들은 9살 작은아버지 등에 총을 겨눈 채 마을로 내려갔다. 아버지가 미리 몸을 피하라 일러둔 덕에 당시 구장이었던 할아버지밖에 마을에 남아있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아버지와 달리 한민당 지지자였다. 할아버지는 산속으로 피신하라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도 피하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왜 피하지 않았는지는 모른다. 평소 우파였으니 반란군 편으로 몰리지 않을 거라 확신했을 수도 있다. 돼지를 3마리나 잡아서 잔치를 했다고 작은아버지가 이르지만 않았더라면 할아버지의 확신대로 살 수 있었을까? 그날 들이닥친 건 굴의 경찰이 아니라 외지 군인들이었다. 며칠 전 14연대에게 호되게 당한 그들이 할아버지가 우파인지 좌파인지 일말의 관심이나 있었을까 싶다. 군인들은 물러가기 전 집집마다 불을 놓았다. 연기에 휩싸인 마을 정자 옆. 할아버지의 주검 곁에서 오줌을 지린 채 혼절한 작은 아버지를 발견한 것은 큰언니였다. 그때께 막냉이 삼촌이 손만 번쩍 안 들었으면 할배가 안 죽었을란가. 큰언니가 옷고름으로 눈물을 찍으며 중얼거렸다.
그날 반내골 사람들은 집이 죄에 불타 이불 한 채, 옷 한 벌도 건지지 못한 채 입고 있던 옷 그대로 뿔뿔이 흩어졌다. 난리 끝나고 돌아와 본 게 막냉이 삼촌이 딴 세рем이 되어버렸더라고. 전에 삼촌 별명이 촉새였어야. 눈만 뜨면 나불나불 한 마리나 짓거려 쌓는 통에 저놈의 입이 방정이라고. 입 잘못 놀리다 필시 갱을 칠 것이라고. 할배가 첫날 만날 쇠를 찼었는디. 꿀묵은 벙어리 맨키 입이 위알로 딱 붙어버렸더란 게. 자게도 그날 입 촐랑거린 것이 영 맘에 쓰였겠지. 근게 1초도 안 다치던 입이 영 다쳐본 것이요. 그런 사연이 있는지 몰랐다. 그저 빨갱이 아버지 때문에 집안 망하고 공부 못한 것이 아니라 사사건건 아버지를 원망하는 줄로만 알았다. 9살 작은 아버지는 잘난 형 자랑을 했을 뿐이다. 그 자랑이 자기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갈 줄 어찌 알았겠는가. 술에 취하지 않으면 견뎌낼 수 없었던 작은 아버지의 인생이 오직 아버지에게만 향했던 그의 분노가 처음으로 애처로웠다. 나도 그때 깨는 애기였는디 어찌 그런가 이날 입대껏 그날 일을 입도 뻥끗 못하겠더라. 생각해보면 시상 잘못 만난 작은 아베도 짠하고 막냉이 삼촌도 짠하고 아메 막냉이 삼촌은 시방도 그날 생각을 하고 있는가 모르지. 그날 두 행제가 원수로 틀어졌은께. 큰게 아가 혹여 막냉이 삼촌이 안 와도 너무 서운해하지 말거라. 자기 속은 속이겠냐. 필시 고주망태로 취해 있을 것이다. 아버지는 알았을까? 자기보다 한참 어린 막내가 면당 위원장인 당신을 그렇게나 자랑스러워했다는 걸. 그 자랑이 당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갔다는 걸. 그게 평생에 한유되어 자랑이었던 형을 원수로 삼았다는 걸. 어쩐지 아버지는 알고 있었을 것 같다. 그래서 아버지는 수시로 작은 아버지의 악다구니를 들으면서도 돌부처처럼 묵묵히 우리 집이나 작은 집 마루에 걸터 앉아 담배만 뻐끔거렸을 것이다. 하지만 정확히는 몰랐을 수도 있다. 아무도 보지 않은 그날의 진실을, 그날 작은아버지 홀로 견뎠어야 할 공포와 죄책감을 보지 않은 누군들 안다고 할 수 있으랴. 역시 작은아버지에게는 작은아버지만의 사정이 있었던 것이다. 독한 소주에 취하지 않고는 한시도 견딜 수 없었던 그러한 사정이.